몽골이 기술 독립을 불가능합니다. 우리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중국 기술 브로커 첸 웨이린의 이 한마디에 울란바토르 정부 청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2025년 3월 한국과 몽골이 추진한 5조 원 규모 반도체 협력 프로젝트. 그런데 갑자기 내부 기밀이 유출되고 32세 몽골 분석관이 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철수를 검토했고 3년간 준비한 협력이 48시간 만에 무너질 위기였습니다. 작은 나라 주제에 감히 우리를 거역해? 몽골 따위가? 첸 웨이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데 3주 만에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그 범인으로 몰린 청년이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국제 언론의 진실을 폭로한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가 유목민 가정 출신에 불과했다는 사실. 강대국의 거대 자본과 권력 앞에서 한 명의 분석관이 어떻게 싸워 이겼을까요? 작은 나라의 자존심이 어떻게 거대한 시스템을 무너뜨렸을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2025년 3월 울란바토르 국립전략연구원 4층 복도. 아르긴 체렌도르지는 낡은 커피 머신 앞에서 종이컵을 받아들고 있었다. 창밖으론 몽골의 봄바람이 먼지를 일으키며 회색 도시를 휘감았다. 그의 책상 위엔 한국-몽골 반도체 협력 전략 보고서 초안이 놓여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열어볼 의욕조차 없었다. 또 브리핑이네. 아르기는 중얼거렸다. 지난 2년간 그는 수십 건의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실제로 무언가 바뀐 건 없었다. 몽골은 여전히 원자재 수출국이었고 기술 독립은 구호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이 쓴 문서들이 결국 서랍 속에서 먼지만 쌓인다는 걸 알고 있었다. 복도 끝. 동료들은 점심 메뉴를 두고 웃고 떠들었다. 아르기는 그들과 섞이지 않았다. 그는 유목민 가정 출신이었고 수도에서 태어난 동료들과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 어머니 오유나는 여전히 시골에서 양을 키우며 살았고 그에게 전화할 때마다 내가 하는 일이 나라에 도움이 되니? 라고 물었다. 아르기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단지 서류를 옮기는 사람일 뿐이었다. 국제회의장에선 통역만 하고 정책 결정엔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무기력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온 이메일이었다. 제목은 단순했다. 3월 협력회의 사전 브리핑 요청. 아르기는 한숨을 쉬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어차피 또 같은 일이겠지.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회의실로 들어서자 나르마 갈란바야르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몽골 과학기술부 반도체혁신실 소속인 그녀는 아르긴보다 3살 어렸지만 훨씬 더 열정적이었다. 아르긴 선배, 이번 한국 측 제안서 봤어요? 정말 대단해요. 패키징 기술 교육 프로그램이랑 히토류 공동 연구까지. 아르기는 자리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봤어. 좋은 내용이지. 좋은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진짜 우리가 기술 독립할 수 있는 기회라고요. 나르마의 눈이 빛났다. 아르기는 파일을 열었다. 화면엔 삼성전자와의 협력 로드맵이 펼쳐져 있었다. 반도체 후공정 기술 이전, 현지 인력 양성, 장기 파트너십. 그는 인정했다. 이건 지금까지와는 달랐다. 근데 말이야, 아르긴이 입을 열었다. 이게 정말 우리 것이 될까? 나르마가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그냥 다리 역할만 하는 거 아닐까? 한국은 히토류를 원하고 우리는 기술을 원하고 결국 누가 주도권을 갖게 될까? 나르마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녀도 그 질문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다. 그래서요, 나르마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제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냥 서류 전달자가 아니라 진짜 이 협력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돼야죠. 아르기는 그녀를 바라봤다. 젊은 실무관의 눈빛엔 확신이 있었다. 진짜 다리가 되려면 나르마가 덧붙였다. 우리가 먼저 믿어야 해요. 우리 스스로를. 그 순간 아르긴의 가슴속 어딘가가 조금 움직였다.
다음 주 아르긴의 일상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한국 측과의 화상회의가 이틀에 한 번씩 잡혔고 보고서는 끝없이 쌓여갔다. 그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 프로젝트가 훨씬 크다는 걸 깨달았다. 월요일 오전, 아르긴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한서준 정책관과 첫 화상 통화를 했다. 한서준은 41세의 노련한 관료였다. 그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아르긴 선생님, 이번 협력은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닙니다. 한국도 히토류 공급망 다변화가 절실하고 몽골도 산업 구조 전환이 필요하죠. 윈-윈입니다. 아르긴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가장 큰 장애물은 뭘까요? 한서준이 잠시 뜸을 들였다. 신뢰입니다. 양국 모두 이 협력이 흔들리지 않을 거란 확신이 필요해요. 특히 그가 말을 멈췄다. 외부 변수를 조심해야 합니다. 외부 변수요? 중국 쪽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몽골의 기술 독립을 반기지 않을 겁니다. 화상 통화가 끝난 뒤 아르긴은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히 기술 협력이 아니라는 걸 느꼈다. 이건 지정학이었다. 수요일, 아르긴은 삼성전자 글로벌 전략실의 이도현 연구원을 만났다. 이도현은 실무자답게 구체적이었다. 패키징 공정은 한국이 강하지만 히토류 정제 기술은 몽골이 보유해야 합니다. 서로 필요한 걸 교환하는 구조죠. 그럼 몽골 인력은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초기엔 10명 정도. 3년 뒤엔 300명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아르긴은 메모했다. 숫자가 구체적일수록 이 프로젝트는 현실이 되고 있었다. 금요일 저녁 아르긴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유나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다. 아들아, 요즘 바쁘니? 응, 엄마. 큰 프로젝트 맡았어. 그래. 나라에 도움되는 일이야? 아르긴은 잠시 망설였다. 그러곤 천천히 대답했다. 응. 이번엔 진짜 그런 것 같아. 3월 셋째 주 화요일 오후 3시 아르긴의 사무실 문이 급하게 열렸다. 나르마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선배, 큰일 났어요. 아르긴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그녀를 바라봤다. 무슨 일인데? 한국 측에서 급하게 연락 왔어요. 우리 협력 프로젝트 내부 자료가 외부로 유출됐대요. 뭐? 아르긴이 벌떡 일어났다. 어떤 자료? 나르마가 노트북을 펼쳤다. 화면엔 한서준이 보낸 긴급 이메일이 떠 있었다. 히토류 공동 연구 로드맵, 기술 이전 단계별 계획서, 그리고 나르마가 목소리를 낮췄다. 투자 규모와 타임라인까지요. 어제 베이징의 한 기술 컨설팅 회사 발표 자료에 우리 내용이 거의 그대로 나왔대요. 아르긴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확실해? 정말 우리 자료야? 한국 측이 확인했대요. 심지어 우리가 3월 5일 회의에서 수정한 버전이래요. 그 회의엔 우리 부처 사람들하고 한국 측만 있었잖아요. 아르긴은 책상 위 파일을 훑어봤다. 3월 5일 회의록. 참석자 명단. 몽골 측 7명, 한국 측 5명. 그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더 있어요. 나르마가 또 다른 문서를 열었다. 오늘 아침에 과학기술부 장관님한테 이상한 이메일이 왔대요. 발신자는 익명인데 내용이. 화면에 떠오른 이메일을 읽는 순간 아르긴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몽골의 진정한 파트너가 누구인지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몽골의 주권을 약화시킬 뿐입니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친구보다. 이게 무슨. 아르긴이 중얼거렸다. 나르마가 조용히 말했다. 선배, 이거 단순 유출이 아니에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방해하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아르긴의 휴대폰이 울렸다. 한서준이었다. 그는 전화를 받았다. 아르긴 선생님, 상황 파악하셨죠?
한서준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 측에서도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유출 경로를 밝히지 못하면 협력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한서준은 잠시 침묵했다. 최악의 경우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장관님께서도 보고받으셨고 삼성 측도 우려하고 있어요. 신뢰가 무너지면 이 프로젝트는 끝입니다. 전화를 끊은 뒤 아르기는 창밖을 바라봤다. 울란바토르의 하늘은 여전히 회색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이건 더 이상 서류 작업이 아니었다. 누군가 이 협력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고 그는 그 한복판에 서 있었다. 그날 밤 아르기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다. 책상 위엔 유출된 문서 목록과 참석자 명단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형광등 불빛 아래서 한 줄 한 줄 읽었지만 답은 보이지 않았다.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그는 중얼거렸다. 그는 분석관일 뿐이었다. 정보기관 요원도 아니고 고위 관료도 아니었다. 그저 보고서나 쓰는 사람. 갑자기 모든 게 버겁게 느껴졌다. 휴대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아들아, 이 밤중에 아직도 일하니? 응, 엄마. 좀 복잡한 일이 생겼어. 오유나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워졌다. 무슨 일인데? 혹시 내가 위험한 거 아니야? 아르기는 대답하지 못했다. 위험하다는 게 무엇일까? 신체적 위험은 아니지만 이 프로젝트가 무너지면 한국-몽골 관계가 흔들릴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책임은 그에게 올 것이다. 엄마, 나 이 일 계속해야 할까? 오유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러곤 조용히 말했다. 아들아, 내가 어렸을 때 기억나니? 내가 혼자 양 5마리를 몰고 언덕을 넘어야 했던 날. 기억해. 너 그때 울면서 나한테 엄마, 나 못해라고 했잖니. 근데 결국 넌 해냈어. 왜 그랬는지 알아? 아르기는 말없이 들었다. 양들이 너를 믿었기 때문이야. 내가 포기하면 양들도 길을 잃었을 거야. 근데 넌 앞장섰고 양들은 따라왔지. 전화를 끊은 뒤 아르기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다음 날 아침 나르마가 다시 찾아왔다. 선배, 어젯밤에 생각 많이 하셨죠? 응. 저도요. 솔직히 무서워요. 이거 잘못되면 우리 커리어도 끝날 수 있잖아요. 아르기는 고개를 들었다. 그래서? 나르마가 눈을 마주쳤다. 그래서 더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해요? 그때 이메일 알림이 떴다. 한서준이었다. 아르긴 선생님, 내일 긴급 화상 회의 있습니다. 한국 측 고위층도 참석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몽골 측 입장을 들어야 한다고 하네요. 준비 부탁드립니다. 아르기는 화면을 바라봤다. 내일. 그는 결정해야 했다. 이 일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물러날 것인가. 그는 나르마를 보았다. 그녀의 눈빛엔 기대가 있었다. 그는 한서준을 떠올렸다. 그의 신뢰. 그는 어머니의 말을 기억했다. 양들은 따라왔다. 아르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 준비하자. 제대로. 다음 날 오전 10시 화상회의가 시작됐다. 화면엔 한서준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삼성전자 임원까지 참석해 있었다. 아르기는 심호흡을 했다. 아르긴 선생님, 한국 측 차관이 입을 열었다. 이번 유출 사건에 대한 몽골 측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아르기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다. 먼저 사과드립니다. 이번 사건으로 한국 측에 우려를 끼쳐드렸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 하지만 저희는 이것이 단순한 내부 유출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협력을 방해하려 한다는 겁니다. 저희는 이 배후를 밝히고 협력을 지켜낼 것입니다. 차관이 눈을 가늘게 떴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아르기는 나르마를 바라봤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예. 첫째, 내부 보안 프로토콜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둘째,
한국 측과 공동 조사팀을 구성해 유출 경로를 추적하겠습니다. 셋째, 그는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 외부 개입 가능성을 공식 조사하겠습니다. 한서준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좋습니다. 그럼 한국 측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아르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뭔가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서류만 옮기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이 프로젝트를 지키기로 결심한 사람이었다. 나르마가 다가왔다. 선배, 방금 멋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진짜 일은 지금부터야.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아르기는 책상 위 익명 이메일을 다시 펼쳤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가 누군지 찾아야 해. 그리고 그는 한서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중국계 기술 브로커 관련 정보 공유 가능합니까? 몇 분 뒤 답장이 왔다. 첨부 파일 확인하세요. 조심하십시오. 아르기는 파일을 열었다. 화면에 한 남자의 사진이 나타났다. 첸웨이린, 45세, 중국계 비공식 기술 브로커. 그 순간 아르기는 알았다. 이건 단순한 정보 유출 사건이 아니었다. 이건 전쟁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막 전장에 뛰어든 것이었다. 그는 나르마를 보며 말했다. 준비됐어? 나르마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당연하죠. 아르기는 컴퓨터를 켰다. 새로운 폴더를 만들고 제목을 입력했다. 반격작전. 그날 저녁 아르기는 서울행 화상 통화 일정을 잡았다. 한서준이 제안한 대면 미팅이었다. 이 문제는 화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직접 만나서 얘기합시다. 일주일 뒤 아르기는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입국장을 나서자 한서준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생각보다 캐주얼한 차림이었다. 아르긴 선생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한 정책관님.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한서준은 솔직하게 말했다. 사실 처음엔 몽골 측을 신뢰하기 어려웠습니다. 정보 유출 이후 더 그랬고요. 이해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회의에서 보여준 태도, 책임지겠다는 그 모습이 저를 설득했습니다. 한서준이 아르긴을 바라봤다. 이 프로젝트는 기술 협력이지만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예요. 서울 시내 작은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한서준은 태블릿을 꺼냈다. 첸 웨이린이란 인물 아시죠? 예. 자료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지난 5년간 중앙아시아에서 활동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이제 몽골. 패턴이 같아요. 먼저 현지 고위층에 접근하고 협력 프로젝트를 흔들고 결국 중국 기업이 들어오는 구조죠. 아르기는 화면 속 첸웨이린의 이력을 훑었다. 증거가 있습니까? 직접적인 건 없어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한서준이 목소리를 낮췄다. 제 개인적인 네트워크로 확인한 바로는 이 사람이 지난달 울란바토르에 2번 입국했습니다. 누구를 만났는지는 그건 몰라요. 그래서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아르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제가 뭘 해야 하죠? 한서준이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다. 함께 싸워주세요.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몽골의 미래이기도 하니까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아르기는 한서준이 건넨 자료를 정리했다. 그는 깨달았다. 한서준은 단순히 업무 파트너가 아니었다. 그는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동료였다.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다. 한서준이었다. 내일 삼성 본사에서 이도현 연구원 만납니다. 그도 우리 편입니다. 믿어도 돼요. 아르기는 답장을 보냈다. 감사합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이 도시는 울란바토르와 달랐다. 하지만 아르기는 느꼈다. 여기에도 저기에도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삼성 디지털시티. 이도현이 연구동 로비에서 그들을 맞았다. 그는 실무자답게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첸웨이린, 이 사람 추적하려면 돈의 흐름을 봐야 합니다. 이도현이 노트북을 펼쳤다. 몽골 내에서 최근 3개월간 이상한 컨설팅 계약이나 자문료 지급 내역 있었나요? 아르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르마가 조사 중입니다. 과학기술부 예산 집행 내역을 뒤지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도현이 또 다른 파일을 열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확보한 정보인데 베이징의 그 컨설팅 회사, 실제론 페이퍼 컴퍼니예요. 실체가 없어요. 한서준이 끼어들었다. 그럼 누가 운영하는 거죠? 그걸 찾아야죠. 이도현가 웃었다. 재미있는 건 이 회사 계좌로 송금된 돈 중 일부가 몽골로 역송금됐다는 겁니다. 아르긴의 눈이 커졌다. 누구한테요? 그건 아직 몰라요. 하지만 선생님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울란바토르로 돌아온 아르긴은 즉시 나르마와 합류했다. 그들은 국립전략연구원 지하 자료실에서 밤을 새웠다. 선배, 이거 봐요. 나르마가 화면을 가리켰다. 3월 초에 과학기술부 산하자문위원회 명목으로 5만 달러가 집행됐어요. 근데 자문 보고서는 없어요. 수령이는 익명 처리돼 있어요. 하지만 나르마가 다른 문서를 열었다. 승인 결제자가 있어요. 아르기는 화면을 보았다. 과학기술부 내 중간급 관료였다. 그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이 사람, 작년에 베이징 출장 3번 갔었어요. 나르마가 덧붙였다. 증거를 더 모아야 해. 아르긴이 말했다. 며칠 뒤 아르긴은 조심스럽게 그 관료의 동선을 추적했다. 그는 공개된 일정표와 출입 기록을 교차 확인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다. 한편 한서준은 서울에서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 측 움직임을 모니터링했다. 그는 매일 아르긴에게 업데이트를 보냈다. 첸웨이린, 이번 주 홍콩 경유에서 어딘가로 이동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러던 어느 날 나르마가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다. 선배, 이거 봐요. 첸웨이린의 이메일 주소예요. 그 익명 이메일 헤더 분석했더니 IP 주소가 특정 호텔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녀가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 호텔 투숙객 명단에 첸웨이린 이름이 있어요. 3월 4일, 우리 회의 하루 전날이요. 아르긴과 나르마는 눈을 마주쳤다.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이제 확실해졌어. 아르긴이 말했다. 첸웨이린이 직접 움직이고 있어. 그리고 내부 협조자가 있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르긴은 한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비됐습니다. 이제 그를 끌어낼 시간입니다. 전화 너머로 한서준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다. 좋습니다. 작전을 시작하죠. 4월 첫째 주 울란바토르 인터컨티넨탈 호텔. 한국-몽골 반도체 협력 2차 공식 회의가 열렸다. 회의장엔 양국 고위 관료와 기업 관계자 50여 명이 모였다. 아르기는 무대 옆에 서서 발표 자료를 점검했다. 긴장되세요? 나르마가 속삭였다. 아니, 이제는 확신이 서. 회의가 시작되고 아르기는 단상에 올랐다. 그는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펼쳤다. 제목은 신뢰 기반의 기술 파트너십 투명성 강화 방안이었다. 존경하는 양국 관계자 여러분, 아르긴이 입을 열었다. 지난 한 달간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정보 유출 사건으로 신뢰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극복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슬라이드가 떴다. 공동 보안 프로토콜. 첫째, 양국 공동정보보호위원회를 신설합니다. 둘째, 모든 민간 문서는 블록체인 기반 추적 시스템으로 관리합니다. 셋째, 아르긴이 잠시 멈췄다. 외부 개입 시도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합니다. 청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한서준이 미소를 지었다. 발표가 끝난 뒤 회의장 뒤편에서 한 남자가 박수를 쳤다. 아르긴은 그를 알아봤다. 삼성전자 부사장이었다. 훌륭한 제안입니다. 아르긴 선생님.
삼성은 이 프로토콜을 전폭 지지합니다. 몽골 과학기술부 장관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도 동의합니다. 이제 진짜 협력이 시작되는 거군요. 휴식 시간, 아르기는 복도에서 한서준과 이도현을 만났다. 성공입니다. 이도현이 말했다. 이제 첸웨이린이 움직일 겁니다. 자기 계획이 무너지는 걸 보고만 있지 않을 테니까요. 한서준이 덧붙였다. 우리가 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가 조급해지면 실수하게 돼 있어요. 그날 저녁 회의가 끝나고 아르기는 사무실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 낯선 봉투가 놓여 있었다. 발신인 없음. 그는 조심스럽게 열었다. 내용물은 단 한 장의 명함이었다. 첸웨이린 기술 전략 자문. 뒷면에 손글씨로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영리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아르긴 씨. 하지만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지키려는 것들이 정말 지킬 가치가 있는지 곧 알게 될 겁니다. 마이너스 C. W. 아르기는 명함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는 알았다. 이건 전환점이었다. 첸 웨이린이 직접 나섰다는 건 그들이 제대로 건드렸다는 의미였다. 휴대폰이 울렸다. 나르마였다. 선배, 방금 이상한 전화 받았어요. 과학기술부 내부 고발이래요. 누군가 내일 중요한 정보를 넘길 거래요. 누구지? 모른대요. 내일 아침 9시 수우바타르 광장 동쪽 벤치에서 만나재요. 아르기는 잠시 생각했다. 함정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단서가 필요했다. 같이 가자. 조심해서. 전화를 끊고 아르기는 첸웨이린의 명함을 다시 들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고. 좋아. 이제부터가 진짜야. 다음 날 아침 8시 50분 수우바타르 광장. 아르긴과 나르마는 동쪽 벤치 근처에서 대기했다. 봄바람이 차가웠다. 사람들은 출근길에 바삐 움직였고 광장은 평화로워 보였다. 저기요. 나르마가 가리켰다. 한 남자가 벤치에 앉았다. 40대 중반, 안경을 쓴 평범한 공무원 차림. 아르기는 그를 알아봤다. 과학기술부 기획조정실 소속이었다. 저분. 작년에 베이징 출장 갔던 사람 아니에요? 나르마가 속삭였다. 아르기는 천천히 다가갔다. 제가 아르긴입니다. 남자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엔 두려움이 가득했다. 빨리 끝내야 합니다. 누가 볼지 몰라요. 무슨 정보입니까? 남자는 봉투를 건넸다. 이건 첸 웨이린이 우리 부처 고위층에게 제안한 문서입니다.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단순한 자문인 줄 알았죠. 근데 그 사람이 원하는 건 협력 중단이에요. 한국 대신 중국 기업과 계약하게 만들려는 겁니다. 이미 여러 사람이 접촉받았어요. 아르기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계약서 초안과 송금 내역이 있었다. 금액이 컸다. 수십만 달러. 왜 이걸 주는 겁니까?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 아들이 올해 대학 들어갑니다. 반도체 공학을 공부하고 싶대요. 이 협력이 무너지면 제 아들 세대에게 기회가 없어요. 저는 돈 때문에 나라를 팔 수 없어요. 그 순간 광장 건너편에서 검은 세단이 멈췄다.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다. 첸 웨이린이었다. 그는 이쪽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어왔다. 가세요, 빨리. 남자가 다급히 말했다.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아르기는 나르마의 손을 잡고 광장을 빠져나갔다. 뒤돌아보니 첸 웨이린이 그 남자와 대화하고 있었다. 남자의 얼굴은 창백했다. 사무실로 돌아와 문서를 분석하는 동안 아르긴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아르긴 씨. 첸 웨이린의 목소리였다. 차분했지만 위협적이었다. 아까 광장에서 무엇을 받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문서는 쓸모없어요. 법적 증거로도 인정받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계속 이러면 곤란해지는 건 당신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당신 어머니, 오유나 바트볼드 씨. 시골에서 양 키우시죠? 혼자 사시는데 안전이 걱정되네요. 아르긴의 피가 얼어붙었다. 건드리지 마세요. 아르긴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당신 손에 달렸습니다. 조용히 물러나세요. 당신은 분석관일 뿐이에요. 영웅 놀이는 그만두세요. 전화가 끊겼다. 아르긴은 손이 떨렸다. 나르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선배, 무슨 일이에요? 그때 또 전화가 왔다. 이번엔 한서준이었다. 아르긴 선생님, 큰일입니다. 방금 한국 언론에 기사가 났어요. 몽골 한국 반도체 협력, 정보 유출로 신뢰 붕괴 위기. 익명 제보자가 내부 문서를 언론사에 흘렸대요. 뭐라고요? 더 심각한 건 그 문서에 당신 서명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당신이 유출 주범인 것처럼 꾸며졌어요. 아르기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사방에서 벽이 좁혀오고 있었다. 그날 오후 몽골 과학기술부 장관실. 아르기는 책상 앞에 서 있었다. 장관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아르긴, 이게 정말입니까? 장관이 한국 언론 기사를 화면에 띄웠다. 당신이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르긴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조작입니다. 조작? 장관이 한숨을 쉬었다. 문제는 한국 측이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방금 연락 왔어요. 협력 프로젝트 일시 중단한답니다. 장관님, 제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아르긴. 장관이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이번 건에서 손을 떼세요. 공식적으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당분간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아르기는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이건 명령입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아르기는 책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정보 유출범이 바로 그 사람이래. 믿었는데 배신했네. 나르마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선배. 나르마, 너도 나한테서 떨어져 있어. 너까지 피해보면 안 돼. 무슨 소리예요? 전 선배를 믿어요. 그게 문제야. 아르긴이 쓴웃음을 지었다. 이 판에서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어. 증거가 전부지.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아르기는 받지 않았다.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엄마, 나 실패했어. 결국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어. 저녁, 아르기는 혼자 아파트로 돌아왔다. TV를 켰다. 뉴스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었다. 한국 몽골 반도체 협력이 정보 유출 스캔들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몽골 측 분석관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국 관계에도 금이 가고 있습니다. 아르기는 TV를 껐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울란바토르의 밤은 어두웠다.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다. 한서준이었다. 아르긴 선생님, 한국 측에서도 압박이 심합니다. 저도 이 건에서 손을 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도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르기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또 다른 메시지가 왔다. 이도현이었다. 삼성 측에서도 프로젝트 철수를 검토 중입니다.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아르기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모든 게 무너졌다. 협력 프로젝트도 신뢰도 그의 커리어도 그가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이 사라져갔다. 가장 아픈 건 그가 옳았다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다. 첸 웨이리는 완벽하게 그를 제거했다. 새벽 2시, 아르기는 잠들지 못했다. 그는 어머니의 전화를 다시 받다. 부재 중 3통. 그는 전화를 걸었다. 오유나가 받았다. 아들아, 왜 전화 안 받았니? 걱정했잖니. 엄마. 아르긴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 실패했어. 침묵이 흘렀다.
그러곤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아들아, 넘어진 건 실패가 아니야. 일어나지 않는 게 실패지. 아르기는 눈물이 흘렀다. 어떻게 일어나, 엄마? 모든 게 끝났어. 아니야.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끝나지 않아. 전화를 끊은 뒤 아르기는 창밖을 바라봤다. 동이 트고 있었다. 새벽 5시 아르기는 소파에 앉아 지난 2달을 떠올렸다. 한국-몽골 협력 프로젝트, 첸 웨이링과의 대결, 그리고 지금의 파국. 모든 게 헛된 꿈이었을까?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맨 밑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15년 전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오윤아는 자랑스러운 얼굴로 그를 안고 있었다. 우리 아들이 나라를 위해 일하게 됐구나. 어머니가 그날 말했었다. 아르기는 사진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것. 그게 뭘까? 서류를 작성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아니면 진짜로 무언가를 지켜내는 것? 그는 깨달았다. 자신은 지금까지 안전한 곳에서만 일했다는 것을,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첸 웨이린이 나타났을 때 그는 처음으로 진짜 싸움을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 그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이게 끝일까? 아르기는 중얼거렸다. 휴대폰에 저장된 메시지들을 다시 읽었다. 한서준의 격려, 나르마의 믿음, 이도현의 협력. 그들은 모두 그를 믿었다. 그런데 정작 그 자신은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다. 울란바토르의 새벽은 조용했다. 아르기는 어머니의 말을 떠올렸다. 넘어진 건 실패가 아니야. 일어나지 않는 게 실패지. 그는 천천히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는 섰다. 책상 위에 놓인 첸 웨이린의 명함을 집어들었다.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맞아. 아르긴이 중얼거렸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는 노트북을 켰다. 화면에 지난 2달간 모은 모든 자료가 있었다. 첸 웨이린의 동선, 송금 내역, 내부 협조자, 정보, 그리고 광장에서 받은 문서. 증거가 부족하다고. 그럼 더 찾으면 돼. 아르기는 새 문서를 열었다. 제목을 입력했다. 역습.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더 이상 무기력한 분석관이 아니었다. 그는 싸울 준비가 된 사람이었다. 휴대폰을 들고 나르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나르마, 나 아직 안 끝났어. 도와줄 수 있어? 몇 분 뒤 답장이 왔다. 당연하죠, 선배. 처음부터 함께였잖아요. 끝까지 함께 갈게요. 아르기는 미소를 지었다.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좋아, 첸 웨이린. 이제 내 차례야. 오전 9시, 아르기는 국립전략연구원 앞 카페에서 나르마를 만났다. 공식적으로는 업무 정지 상태였지만 그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선배, 계획이 뭐예요? 나르마가 물었다. 우리가 가진 퍼즐 조각들을 다시 맞춰야 해. 광장에서 받은 문서, 첸 웨이린의 동선, 송금 내역. 이것들을 연결하면 그림이 나올 거야. 근데 한국 측은 이미 손을 뗐잖아요. 아르긴이 휴대폰을 꺼냈다. 아직 한 사람이 남았어. 그는 한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받지 않을 거라 생각한 순간 한서준이 받았다. 아르긴 선생님. 한 정책관님, 저 아직 안 끝났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한서준이 한숨을 쉬었다. 저도 공식적으론 손 뗀 상태예요. 상부 지시입니다. 공식적으로요. 아르긴이 강조했다. 침묵이 흘렀다. 그러곤 한서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비공식적으로라면 개인 자격으로 도울 순 있겠네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뭐가 필요하세요? 타나카 유리 기자 연락처 주실 수 있습니까? NHK 국제부요. 일본 기자요? 왜요? 제3자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한국도 몽골도 아닌 객관적인 목소리가요. 한서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보내드리죠. 그리고 아르긴 선생님,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진짜로. 오후, 아르기는 타나카 유리와 화상 통화를 했다. 그녀는 예리한 눈빛의 38세 여성이었다. 아르긴 씨, 한서준 정책관에게 들었습니다. 당신이 억울하다고요. 억울한 게 아닙니다. 진실을 밝히고 싶을 뿐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아르기는 준비한 자료를 공유했다. 첸 웨이린의 입국 기록, 페이퍼 컴퍼니 정보, 내부 송금 내역, 그리고 광장에서 받은 문서. 타나카는 꼼꼼히 살펴봤다. 흥미롭네요.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해요. 첸 웨이린을 직접 연결할 게 필요합니다. 그걸 찾을 겁니다. 아르긴이 단호하게 말했다. 어떻게요? 첸 웨이린을 직접 만나서요. 나르마가 놀라서 외쳤다. 선배, 위험해요. 위험하지 않으면 증거를 얻을 수 없어. 아르긴이 타나카를 보며 말했다. 유리 씨, 제가 첸 웨이린과 대화하는 걸 녹음할 수 있다면 그게 증거가 될까요? 타나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자백하거나 협박한다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가 순순히 털어놓을까요? 그 사람은 자만합니다. 이미 이겼다고 생각하죠. 사람들은 승리감에 취하면 말이 많아집니다. 저녁 아르기는 첸 웨이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만나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걸 드리겠습니다. 30분 뒤 답장이 왔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내일 저녁 7시 상그릴라 호텔 라운지에서 뵙죠. 아르기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나르마를 바라봤다. 이제 시작이야. 나르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아르기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아. 나 혼자가 아니니까. 다음 날 저녁 7시 상그릴라 호텔 라운지. 아르기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첸 웨이린을 기다렸다. 셔츠 안쪽에는 초소형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다. 나르마와 타나카는 근처 차량에서 대기 중이었다. 첸 웨이린이 나타났다. 그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앉았다. 아르긴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항복하러 오셨나요? 항복이 아닙니다. 거래하러 왔습니다. 첸 웨이린이 웃었다. 거래? 당신이 가진 게 뭡니까? 침묵입니다. 제가 입을 다물면 당신의 계획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흥미롭군요. 대신 무엇을 원하시죠? 제 명예 회복. 그리고 제 어머니의 안전. 첸 웨이린은 잔을 들며 말했다. 합리적이네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당신은 이미 끝났어요. 한국도 몽골도 당신을 버렸죠. 당신이 침묵하든 말든 이미 게임은 끝났습니다. 그럼 왜 저를 만나셨습니까? 확인하고 싶었죠. 당신이 정말 무릎 꿇었는지. 첸 웨이린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아르긴 씨, 당신은 착각했어요. 이건 기술 협력 같은 게 아니에요. 이건 지정학입니다. 강대국들의 게임이죠. 당신 같은 작은 나라 분석관이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정보를 유출시키고 저를 범인으로 만든 겁니까? 첸 웨이린이 웃었다. 당신이 증명할 수 있나요? 증거라도 있습니까? 있다면요? 없습니다. 첸 웨이린이 단호하게 말했다. 내 뒤에는 거대한 시스템이 있어요. 당신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길 수 없습니다. 몽골이 진짜 독립하길 원한다고요? 순진하군요. 이 세계에서 작은 나라는 선택할 수 없어요. 누군가의 편에 서야만 살아남습니다. 아르기는 차분하게 물었다. 그래서 몽골은 중국 편에 서야 한다는 건가요? 당연하죠.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합리적입니다. 한국 같은 중간 국가와 손잡는 건 시간 낭비예요. 바로 그때 라운지 입구에서 사람들이 들어왔다. 타나카 유리와 카메라 팀이었다. 첸 웨이린의 얼굴이 굳었다. 뭡니까 이게? 타나카가 다가오며 말했다. NHK 국제부 타나카 유리입니다.
방금 대화 잘 들었습니다. 첸 웨이린이 벌떡 일어났다. 녹음했어. 불법이야. 몽골 법상 공공장소에서의 대화 녹음은 합법입니다. 아르긴이 차분하게 말했다. 그리고 당신이 방금 자백했죠. 정보 유출, 조작, 그리고 몽골의 주권을 침해하려는 의도까지. 라운지 밖에서 나르마가 들어왔다. 그녀 뒤로 몽골 경찰 2명이 따라왔다. 첸 웨이린 씨, 정보통신법 위반과 외국인 등록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첸 웨이린은 당황했지만 곧 비웃었다. 이게 끝이라고 생각해? 내 뒤엔 거대한 시스템이 있다고요? 아르긴이 끼어들었다. 알아요. 하지만 시스템도 증거 앞에선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상은 내일 국제뉴스에 나갑니다. 첸 웨이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3주 뒤 서울 코엑스 컨벤션 센터. 한국-몽골 반도체 협력 재개 기념식이 열렸다. 양국 장관과 기업 대표들이 무대에 올랐다. 아르긴은 몽골 대표단 일원으로 객석 앞줄에 앉아 있었다. 타나카 유리의 보도 이후 첸 웨이린의 개입이 국제적으로 알려졌다. 몽골 정부는 공식 사과를 받았고 내부 협조자들이 처벌됐다. 아르긴의 명예는 완전히 회복됐다. 무엇보다 한국-몽골 협력은 더 강한 신뢰 위에 재개됐다. 식순이 끝나고 아르긴은 로비에서 한서준을 만났다. 한서준이 손을 내밀었다. 아르긴 선생님,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혼자 한 게 아닙니다. 한 정책관님, 나르마, 이도현 연구원, 타나카 기자. 모두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한서준이 진지하게 말했다.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저도 중간에 의심했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셨죠. 나르마가 다가왔다. 선배, 몽골 과학기술부 장관님이 찾으세요. 장관실에서 장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르긴, 당신 덕분에 몽골이 진짜 파트너십이 뭔지 보여줬습니다. 국립전략연구원 부원장으로 승진 제안이 왔는데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르긴은 잠시 망설였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현장에 남고 싶습니다. 분석관으로서 계속 일하고 싶어요.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당신다운 선택이네요. 저녁, 아르긴은 울란바토르로 돌아왔다. 공항에 어머니 오유나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을 끌어안았다. 잘했구나, 아들아. 엄마, 무섭긴 했어요. 그래도 일어났잖니. 그게 중요한 거야.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르긴은 창밖을 바라봤다. 울란바토르의 하늘은 여전히 회색이었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다. 이 도시에는 가능성이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일부였다. 다음 날 아침, 아르긴은 국립전략연구원 4층 복도로 돌아왔다. 똑같은 낡은 커피 머신 앞에 섰다. 종이컵을 받아들고 창밖을 봤다. 봄바람이 여전히 먼지를 일으켰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달랐다. 책상 위엔 새로운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한국-몽골 반도체 협력 2단계 전략 분석. 아르긴은 미소를 지으며 파일을 열었다. 동료 한 명이 지나가며 말했다. 아르긴, 커피 한 잔 같이 할까? 좋아요. 아르긴이 대답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진짜 달이었다. 양국을 잇는, 신뢰를 쌓는, 미래를 만드는 사람. 아르긴은 키보드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입력하기 시작했다.